219년 가을, 장강 유역 어딘가였습니다. 한 무리의 오나라 군선이 강물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배의 갑판 위, 한 노장이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여전히 방울이 달려 있었고 등에는 깃털, 장식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익주의 건달 두목이었던 사람.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나라 최고의 명장이 되어 손권으로부터 조조에게 장료가 있다면 나에게는 감령이 있다는 찬사를 받으리라는 것을. 훗날 건강실록은 이해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그가 몇 년 더 살았다고 전합니다. 정확한 최후조차 역사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감령, 자는 흥패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해적 출신임에도 손권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을까요? 왜 역사는 그를 강동시비오신 중 한 명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단 100명을 이끌고 조조의 40만 대군을 공격한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진수의 정사 삼국지와 여러 사료를 통해 감령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욱 많은 삼국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령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국지연의를 통해 감령을 젊고 패기 넘치는 장수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게임이나 드라마에서도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진수가 기록한 정사 삼국지를 보면 감령은 결코 젊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감령은 194년 유원이 죽었을 때 이미 20년 이상 해적 생활을 했다고 나옵니다. 20년 동안 무례한들을 이끌었다는 것은 그가 최소한 40세는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가 20세에 해적 생활을 시작했다면 194년에는 이미 40세였을 것입니다. 즉, 감령은 154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조조가 155년에 태어났습니다. 감령은 조조보다도 나이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손권이 처음 감령을 받아들였을 때 감령은 이미 40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적벽대전이 일어난 208년에는 50대 중반, 유수구에서 100명을 이끌고 조조군을 야습했을 때는 60세 전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패기가 아니라 노련한 경험과 담력이 만들어낸 활약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감령은 익주 파군 임강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중경 지역입니다. 본래 선조가 형주 남양 출신이었는데 파군으로 이주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 감령은 군에서 관리로 청거되어 촉군승이라는 직책까지 받았습니다. 태수를 보좌하는 관직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됨이 싸움을 잘하고 무리를 끌고 다니기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동네 건달들을 모아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물소 꼬리로 만든 깃발을 등에 치고 손에는 활을 들고 허리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방울 소리만 들어도 감령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령의 상징이 된 방울과 깃털의 유래입니다. 소설의 각색이 아니라 정사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감령의 무리는 일종의 자경단 역할을 했습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향무인하게 행동했습니다. 지방관리가 자신들을 존중하고 후하게 대접하면 함께 즐겼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하들을 시켜 혼내주었습니다. 심지어 배를 묶을 때는 밧줄이 아니라 비단을 사용했고 떠날 때는 그 비단을 풀지 않고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과시욕이 대단했던 것이죠. 이런 생활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록은 감령이 공격하여 탈취하기를 그만두고 제자백가의 책을 읽었다고 전합니다. 건달이었지만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령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무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무겸비의 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194년 익주목 유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에서는 후임 익주목을 파견했지만 유원의 아들 유장이 그를 감금하고 스스로 익주목이 되었습니다. 이에 감령이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조정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감령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장에게 진압당하고 형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건달 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조정 명령을 중시했을까요? 이것이 감령이라는 인물의 복잡함입니다. 겉으로는 거칠고 폭력적이었지만 내면에는 명분과 질서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주에 도착한 감령은 형주목 유표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유표는 그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유표는 유학을 중시하는 문치주의자였습니다. 거친 해적 출신 감령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감령은 유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에 익숙하지 못하다. 주변의 압력으로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감령은 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강하태수 황조에게 갔습니다. 황조는 손씨 집안의 원수였습니다. 황조의 부하가 손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황조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손권이 황조를 공격했습니다. 황조의 군사가 패주할 때 감령이 손권의 부하 능조를 활로 쏴 죽였습니다. 감령의 활솜씨 덕분에 황조는 사로잡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만한 공을 세웠으면 대우가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황조는 감령을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령이 거느린 부하들을 유인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감령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황조의 부하 중에 소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황조에게 감령을 중용하라고 진언했습니다. 하지만 황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감령은 소비에게 불우한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소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황조에게 말해 감령을 주읍의 현장으로 삼고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령의 인생 전환점이었습니다. 감령은 소비가 열어준 길을 통해 손권에게 투항했습니다. 손권은 처음에 해적 출신 감령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감령을 천거했습니다. 바로 주유와 여몽이었습니다. 주유는 당시 오나라의 대도독이었고 여몽은 손권의 신임을 받는 장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추천했다는 것은 감령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손권은 감령을 기존 신하들과 같은 대우로 받아들였습니다. 감령은 손권에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는 날로 쇠퇴하고 있고 조조는 교만해져 결국 황제 자리를 노릴 것입니다. 형주 땅은 산세가 좋고 강과 하천이 원활하니 우리에게 유리한 곳입니다. 제가 유표를 보니 생각이 원대하지 못하고 자식들도 부족합니다. 먼저 노쇠한 황조를 치고 형주를 아우른 뒤 익주까지 엿봐야 합니다. 손권은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감령의 전략을 자세히 봅시다. 첫째, 황조를 먼저 친다. 이것은 원수를 갚으면서 강하를 장악한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둘째, 유표 사후 형주의 혼란을 이용한다. 이것은 타이밍을 읽는 능력입니다. 셋째, 형주를 발판으로 익주까지 진출한다. 이것은 장기적 안목입니다. 40대 중후반의 감령이 제시한 이 전략은 실제로 훗날 오나라와 총나라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전략가였던 것이죠. 손권은 황조 토벌에 나섰습니다. 감령도 참전했습니다. 황조는 마침내 패배했고 손권은 강하를 손에 넣었습니다. 손씨 집안의 원수도 갚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한 사람이 붙잡혀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소비였습니다. 소비는 황조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령의 투항을 도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감령은 손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머리를 쳐서 피를 흘렸습니다. 주군, 제발 소비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권은 소비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50대의 노장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위해 머리에서 피를 흘릴 때까지 빕니다. 이것이 바로 감령의 의리였습니다. 감령의 이 행동은
단순히 의리를 지킨 것만이 아닙니다. 손권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적벽대전이 끝난 후 주유는 남군의 조인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군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감령이 진언했습니다. 남군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릉을 먼저 공격합시다. 주유는 감령의 계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감령은 이릉성을 손쉽게 탈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조인이 조웅과 우금의 지원군을 이끌고 와서 이릉성을 포위했습니다.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적군이 몇 배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령만은 태연했습니다. 그는 주유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포위가 풀릴 때까지 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감령의 담력이었습니다. 노련한 경험이 만들어낸 침착함이었습니다. 젊은 장수였다면 당황했을 상황에서 60을 바라보는 노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15년경 손권과 유비가 형주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노숙이 관우와 익양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우가 호언했습니다. 3만 명을 이끌고 그 중정의 5천으로 밤에 냇물을 건너겠다. 관우입니다. 유비의 의형제이자 만인지적이라 불리던 맹장입니다. 이때 감령이 병사 3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숙에게 말했습니다. 병사 500명만 더 주십시오. 관우에게 대항하겠습니다. 노숙은 1000명을 주었습니다. 감령은 그날 밤 강가로 갔습니다. 과연 관우는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관우는 함부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뗄나무로 진영을 만들었다. 그 이름이 관우래라고 한다. 감령이 관우를 막았습니다. 단 1300명으로 3만 대군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령의 담력과 명성이었습니다. 관우조차 감령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령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수구, 전투에서의 백기습입니다. 213년 또는 214년경 조조가 40만 대군을 자랑하며 유수구로 진군했습니다. 손권이 유비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했지만 유비는 유장과 싸우느라 올 수 없었습니다. 손권은 7만의 군사로 조조를 막아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전투다운 전투도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손권은 감령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부독으로 임명하며 특별히 쌀과 술, 많은 안주를 하사했습니다. 감령은 군사 중에서 용감한 병사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술잔을 따라 돌렸습니다. 100명의 병사들이 감령을 바라보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노장이 직접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조조군의 진영을 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날 밤 감령은 100명을 이끌고 조조군 진영의 기습을 가했습니다. 조조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40만 대군이라지만 밤에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감령은 조조군의 앞 진영을 쳐부순 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덕조조에게는 장료가 있지만 나에게는 흥패감령가 있으니 서로 상대해 볼 만하다. 이것이 바로 정사에 기록된 유명한 구절입니다. 손권이 감령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감령의 성격에는 양면이 있었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령은 사납고 살생을 좋아했지만 호방하고 맑은 성정과 계략이 있었다. 재물을 경시하고 장사들을 존중했다. 한편으로는 폭력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하들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쳤습니다. 기록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감령의 주방에서 일하던 어린 하인이 실수를 저질러 여몽에게 도망쳤습니다. 여몽은 감령이 그 아이를 죽일까 두려워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령이 예물을 가지고 여몽의 어머니를 배알했습니다. 여몽은 그제서야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감령은 여몽에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배로 돌아온 감령은 그 아이를 뽕나무에 묶고 활로 쏴 죽였습니다. 여몽이 크게 노했습니다. 감령은
여몽의 집으로 가서 사과했습니다. 둘은 온종일 함께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감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 장수들을 존중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령에게는 또 다른 복잡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능통이었습니다. 능통의 아버지 능조를 죽인 사람이 바로 감령이었습니다. 황조를 섬길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능통은 감령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손권은 둘에게 원한을 잇고 잘 지내라고 명령했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주둔지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능통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투에서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감령이 구하러 갔습니다. 능통은 나중에야 자신을 구한 사람이 감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권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설 삼국지연의는 둘이 화해했다고 쓰지만 정사에는 화해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서로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령은 원수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개인적 원함보다 오나라의 이익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감령의 마지막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건강실록은 215년에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은 219년이나 220년까지 살았다고 전합니다. 정사 감령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감령이 죽은 후 손권은 애통해했다. 소설 삼국지연의는 감령이 이릉대전에서 사마가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쓰지만 이것은 창작입니다.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감령이 죽은 후 사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닷길의 안전을 기원하며 고깃덩어리를 던지면 까마귀가 공중에서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감령의 시신을 에워싸고 지켰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역사적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감령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감령의 고향인 중경 만주구에는 오늘날까지 감령진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령은 60세가 넘어서도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젊은 장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담력으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험은 쌓이는 것입니다. 판단력은 나이와 함께 무르익습니다. 침착함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자산입니다. 감령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둘째, 과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령은 20년 동안 해적이었습니다. 건달이었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전략을 공부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불우했다고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셋째, 의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감령은 소비를 위해 머리를 쳤습니다. 능통을 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일일이 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령이 손권의 신임을 얻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싸운 이유입니다. 오늘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사람들은 따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감령은 둘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보여준 것은 의리였습니다. 진수는 감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납고 살생을 좋아했지만 호방하고 맑은 성정과 계략이 있었다. 재물을 경시하고 장사들을 존중했다. 완벽한 칭찬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입니다. 감령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었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탐력이 있었고 의리를 지켰고 부하들을 아꼈습니다. 손권은 감령을 장류와 비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령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류는 합비에서 손권을 거의 사로잡을 뻔했던 명장입니다. 위나라 최고의 무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손권이 자신의 장수 중 장류와 견줄 만한 사람으로 감령을 꼽았다는 것은 감령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역사는 감령을 강동시 비오신 중 한 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정보, 한당, 황계, 주태, 능통 등과 함께 오나라를 지킨 호랑이 같은 장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령은 특별했습니다. 해적 출신이면서도 명장이 되었고 60세가 넘어서도 전장을 누렸으며 손권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감령의 고향 중경에는 그의 이름을 딴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장강을 오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혹시 중경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감령진을 찾아가 보십시오. 1800년 전 한 노장이 어떻게 역사의 이름을 남겼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